저 설치 완료된 것 같고요. 이제 실행하기 전에 이제 여러분이 이론적으로 조금 꼭 알고 가셔야 되는 또 개념들이 있어요. 바로 이제 레이어라는 것과 이미지라는 것과 도커 컨테이너라는 거를 한번 봅시다. 자, 컨테이너가 가장 큰 거고, 컨테이너 안에는 이제 이미지라는 게 있고, 이미지 안에는 레이어라는 걸로 구성된다, 이런 뜻인데, 컨테이너가 뭔지 볼까요? 자, 컨테이너는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면 돼요. 애플리케이션을 이 컨테이너화 시켜가지고 구성을 하게 된다. 자, 요런 컨테이너들은 뭘로 구성이 되는가? 이 컨테이너 안에는 도커 이미지라는 걸로 구성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플리케이션 돌리는데 데이터베이스가 한 개 필요하고, 스프링 백엔드 어플리케이션이 한 개 필요하고, 리액트 프론트엔드 애플리케이션이 한 개 필요하면은 총 3개의 애플리케이션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컨테이너는 몇 개가 될 수 있다요? 컨테이너는 3개가 된다 이거예요. 자, 물론 한 개의 컨테이너에 이 3개의 애플리케이션을 다 담아서 만들 수도 있는데, 굳이 그렇게 만드는 방식은 권장되진 않아요. 하나의 컨테이너에 다 담는 게 아니고 각각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은 하나의 컨테이너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요 각각의 컨테이너들은 완전히 독립된 형태로 사용이 됩니다. 각각의 컨테이너들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사용된다라는 거예요. 뭐 디스크 공간, CPU 또는 이제 메모리 사용량 또는 디스크 공간, 네트워크 같은 것들이 완전히 독립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미지라는 거는 뭐냐? 한 개의 컨테이너가 즉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이라 그랬죠? 자, 이 컨테이너를 이제 생성할 때 필요한 요소들, 이 요소들이 이미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하나 어플리케이션 만드는데 여러 이미지가 필요할 거예요. 그 어떤 뭐 스프링 백엔드 어플리케이션을 하나 돌려주는 데 있어서 여러 이미지가 필요할 텐데, 그런 것들이 하나의 이제 이미지로 구성이 된다 이겁니다. 그럼 이 이미지들은 또 다시 뭘로 구성이 되냐? 레이어라는 걸로 구성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네요. 스프링 프로젝트가 하나의 이미지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스프링 프로젝트가 하나의 이미지면은, 스프링이 하나 동작을 할 때 원래 톰캣 하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스프링 프로젝트가 하나 있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이 스프링 부트로만 돌려봐서 이제 사실 잘 모르는 건데, 스프링으로 돌리려면 원래 여러분 톰캣이라는 서버가 하나 돌고요, 와스가 하나 돌게 되고, 이 톰캣 안에 와르 파일이 배포가 들어가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은 원래 톰캣이라는 애가 하나 필요하고, 톰캣 서버, 그러니까 와스가 하나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스프링 프로젝트가 하나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각각의 하나의 이미지가 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가정입니다, 그냥. 스프링 프로젝트가 하나 이미지, 그 다음에 톰캣이라는 게 하나의 또 이제 이미지. 두 개가 묶여가지고 하나의 컨테이너.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각각의 이미지는 레이어라는 걸로 구성이 되는데, 레이어는 이제 하나의 이미지를 구성하는 파일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뭐 스프링 프로젝트 들어가 보면은 그 스프링 프로젝트에는 뭐 src 폴더도 뭐 있을 거고, 거기에 뭐 빔 폴더도 있을 거고, 막 여기에 이제 어떤 이제 소스 코드들 들어있겠죠? 소스 코드 들어있겠죠? 요런 상세한 그 내용들, 이런 게 하나의 이제 레이어 단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만들어지냐? 결국에는 우리 도커 컨테이너가 경량화된 이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보면 돼요. 컨테이너. 그 컨테이너들은 여러 이미지로 구성이 될 수 있어요. 스프링 프로젝트로 하나 구성되고, 그 다음에 뭐 이 스프링 프로젝트를 돌리기 위한 뭐 톰캣 이미지라는 걸로 구성이 될 수가 있고, 또 플러스 알파로 뭐 다른 것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요런 하나의 이미지들은 레이어 단으로 구성이 되는데, 요 레이어가 이제 하나의 이미지에 포함되는 상세한 그런 소스 코드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컨테이너가 제일 크고 그 안에 이미지 들어있고 이미지는 레이어로 구성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동작 방식을 한번 볼 건데요. 용어들을 잘 알고 있으셔야 돼요. 아까부터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용어부터 확실히 알고 가셔야 됩니다. 도커 클라이언트 있고 호스트 있고 도커 데몬 있고 컨테이너 있고 이미지 있고 레지스트리 있습니다. 이게 다 무엇이다 라는 정확한 개념이 서야지 내가 지금 뭘 치고 있구나 라는 걸 이해하실 수 있는데, 우선은 도커 클라이언트라는 것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이 도커 클라이언트는 바로 이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보고 있는 거. 그냥 설치했을 때 어떤 이제 명령문을 이용해 가지고 도커 엔진한테 그런 명령문을 수행할 수 있게 해주는 이거 자체를 그냥 우리 도커 클라이언트라고 합니다. 파워쉘 이용해 가지고 명령문을 내릴 건데, 뭐 이것도 클라이언트가 될 수 있죠. 여기서 치면은 그 명령문이 이제 도커 호스트라는 친구한테 전달이 돼요. 명령문을 치면. 그럼 도커 호스트라는 거는 뭐냐? 도커가 띄워져 있는 서버 자체를 의미합니다. 도커가 띄워져 있는 서버 자체. 이게 만약에 리눅스에 도커가 띄워져 있으면 도커 호스트는 그냥 뭐예요? 그냥 리눅스 서버가 되는 거예요. 리눅스 서버가 도커 호스트가 되는 거고, 지금은 우리가 윈도우에다 설치를 했죠. 자, 도커 호스트가 어디에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설치를 하면은 여러분 원래 안 보였던 친구가 갑자기 하나 나타났을 거야. 여기에 이런 게 원래 없었죠. 얘가 뭐예요? 도커 호스트예요. 윈도우에서는 얘가 보일 겁니다. 리눅스 환경에서는 이게 없을 거예요. 그냥 설치하는 것 자체, 그 리눅스 서버 자체가 그냥 도커 호스트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도커 클라이언트, 지금 윈도우에서 명령문을 때리죠. 얘가 얘한테 전달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WSL 리눅스 엔진 그 커널이 필요한 겁니다. 전달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요거 자체가 도커 호스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도커 자체가 띄워져 있는 서버. 도커는 리눅스에서만 돌 수 있다 그랬죠? 네, 이겁니다. 자, 요 안에는 여러분 도커 데몬이라는 이제 엔진이 돌아요. 저 리눅스 안에는 이제 도커 컨테이너들을 전체적으로 담당하고 처리해 줄 수 있는 도커 데몬이라는 친구가 돌게 되는데, 자, 도커 엔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디에 있냐면 여기 안에 있을 거예요. 여기 안에서 도커 엔진이 돌고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도커 레지스트리. 요거는 우리 GitHub랑 똑같은 친구라고 보시면 되는데, 원격으로 이미지, 도커에 대한 이미지를 관리하고 다운로드 받고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원격 저장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GitHub 개념을 이미 배우고 왔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도커 허브라는 친구가 바로 GitHub랑 비슷한 친구예요. 아까 여러분 아마 가입을 했을 텐데, 도커 허브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이 필요한 이제 실제 이미지들을 다운로드 하거나 아니면 이제 원격으로 올려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자, 퍼블릭 저장소로 도커 허브라는 친구가 있고, 여러분만의 이제 프라이빗한 저장소로 도커 레지스트리나 AWS ECR 같은 친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든 이미지를 프라이빗하게 저장해주는 저장소입니다. 도커 레지스트리 또는 AWS ECR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돌아간다라는 걸 여러분 잘 알아두셔야 돼요. 도커 기본적으로 리눅스 위에서 도니까
윈도우에서 어떻게 지금 동작을 시키고 있는가 방금 보여드렸죠? 여기 도커 호스트 설치가 되어 있어요. 요 안에 도커 엔진이라는 게 들어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도커 클라이언트 이용해서 CLI 명령문을 전달을 하면은 이 친구한테 전달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얘가 가상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리눅스 서버에서는 어떻게 돌리게 되는가? 리눅스 서버에서는 그냥 리눅스 서버 자체가 도커 호스트가 그냥 돼버립니다. 리눅스 서버 자체가 그냥 호스트가 되므로 여러분이 리눅스에 이제 설치해서 도커 환경을 구성을 할 때는 설치만 해주시면은 뭐 별다른 거 없이 바로 그냥 명령문 날려서 사용을 해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실행이 되는데 도커 엔진이 동작을 하고, 자, 호스트 위에서 도커 데몬이 돌고 있고, 명령문을 내리면은 도커 데몬이 전달을 받아서 명령문을 대신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도커 데몬 위에서 각각의 컨테이너들은 동작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실 수 있겠어요. 그림으로 보면 이런 겁니다. 그림. 최종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제 그림으로 보면은 여러분 요런 모습이라고 진짜 생각하시면 되는데, 컨테이너 선이죠. 자, 이 컨테이너 선을 이제 운전하는 사람이 아마 선장님일 거예요. 그쵸? 그럼 여러분은 이 클라이언트에다가 뭐라고 칠 거야? 도커 클라이언트에다 명령문을 치겠죠. 그쵸? 도커 선장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컨테이너 선이 뭐냐? 이 컨테이너 선 자체 도커 호스트예요. 그 다음에 컨테이너가 어디 위에 올려져 있어요? 컨테이너 선의 갑판 또는 엔진 위에 올라가 있죠. 컨테이너들이. 그쵸? 그 갑판과 엔진이 도커 데몬이 됩니다. 자, 이 도커 데몬 위에서 무엇들이 쌓여져 올라가요? 갑판 엔진 위에서? 그쵸? 컨테이너들이 쌓여져 올라가요. 이 컨테이너들이 다 하나 뭐예요? 어플리케이션이 될 수가 있어요. 그쵸? 이 컨테이너 안에는 그럼 또 이제 뭐가, 이 하나의 컨테이너 안에는 이제 뭐 우리 물품들 들어있겠네요. 그쵸? 그럼 물품 박스들 들어있겠죠? 그 친구가 도커 이미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은 요런 그림과 아주 비슷한 친구니까 이렇게 한번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